환자분들이 몇 년 만에 이렇게 한 번씩 오시면 무서워서 안 오셨다고 보통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서운 게 실제로 아파서 무섭다도 있지만 돈이 무섭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면 돈이 일단 크게 깨질 거라고 일단 인식을 하시니까 안 오시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은 이제 치과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미리 오셔야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치과 의사로서 얘기 드리자면 오늘 얘기할 잇몸 치료와 스케일링 이런 치료들은 국가에서 건강보험에서 거의 다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내는 돈은 30%밖에 안 돼요. 뭐 병원은 40%를 내겠지만 어쨌든 그 돈으로 내 잇몸과 치아를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치아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이것처럼 혜자템이 없는 것도 같아요. 주저하지 마시고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아프니까 괜찮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후 대비를 좀 못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결국 60대, 70대가 될 거예요. 80대까지도 가기도 하고요. 노후 대비라고 하잖아요. 치아 관리에 있어서도 이것도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 젊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인 게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게 어떤 복리의 마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도 젊을 때 우리가 쌓아놓은 게 후에 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잇몸 관리를 한다는 거를 언제부터 하면 좋은 거예요? 잇몸 관리는 사실 매일 하고 계세요. 양치를 하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양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치아 관리를 한다, 구강 관리를 한다, 잇몸 관리를 한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치과에서 하는 거는 스케일링이라고 부르는 것들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모든 치과에서 깔고 있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잇몸 치료를 하는데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잇몸이 건강하거나 아니면은 정상적인 경우에 하는 술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잇몸 치료라고 하는 거는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 진단하에 치주염이나 치은염 이런 것들 진단을 해서 하는 게 잇몸 치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잇몸이 좋다 안 좋다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다를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잇몸은 좋다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잇몸은 정상 잇몸이냐 질병에 이완된 잇몸이냐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정상 잇몸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비정상 잇몸, 즉 질환에 이완된 잇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한 잇몸은 염증이 없는 잇몸을 말해요. 그래서 건강한 잇몸의 특징을 좀 몇 가지 뽑을 수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색을 봐야 돼요. 잇몸은 연한 핑크색, 코랄 핑크라고 교과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코랄 핑크색이 가장 좋은 잇몸의 형태고 그 모양이 스캘롭트라고 해서 조개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양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게 정상 잇몸이라고 봐요. 그리고 치아에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염증이 있으면 부으면서 치아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단하고 우리가 쉽게 자각해서 알 수 있는 게 양치질을 할 때 피가 좀 난다. 그러면 잇몸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잇몸이 염증이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잇몸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주로 치면 세균막이라고 하는 어떤 세균 집단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균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몸에서 염증 조직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부분에 혈액을 많이 공급을 시켜줘야 돼요. 혈액을 공급시키려면 혈관이 많이 형성이 돼야겠죠. 그럼 혈관이 많이 형성되고 혈액이 공급되면 어떻게 돼요? 부어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하거나 뭐 있을 그쪽 수술 부위가 붓듯이 혈액 공급이 많아지면 그쪽이 부어오르거든요. 그러면서 잇몸이 양치질 할 때 피가 나는 게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증상이에요. 그래서 양치할 때 피가 난다. 아니면 뭔가 입에서 찝찝한 냄새가 난다, 맛이 난다, 아니면 잇몸이 좀 간질간질하다, 치아를 완전히 감싸고 있지 않고 치아가 좀 많이 노출되어 보인다, 즉 잇몸이 좀 뭔가 꺼져 보인다, 이러면 우리가 잇몸 염증이 있는 거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 잇몸이 아닌 경우에 스케일링을 받는 게 아니라 잇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건 잇몸 치료라는 추상적인 개념의 굉장히 첫 번째 단계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평원이나 아니면 교과서 아니면 진료하는 데 있어서 잇몸 치료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잇몸을 치료해서 낫게 해주는 잇몸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술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잇몸 치료의 그 단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앞에 보시면 환자분들한테 항상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잇몸 치료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강한 잇몸이나 초기 치은염에는 저희가 초음파 스케일링 아니면 저희가 딥클리닝 루노스라는 거, 즉 에어
폴리싱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조금 깊은 치석이나 아니면 단단한 치석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치아의 잇몸 안쪽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근 활텍이나 치주 소파술, 이런 두 가지 술식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바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고요. 요거를 한 다음에 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것만 하고 싶다, 잇몸 치료는 요거다 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잇몸을 좋게 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단계별로 하는 것이 교과서 상에서도 권장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제가 뭐 돈 벌려고 뭐 이거 하고 다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과학적인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이렇게 치료하는 걸 권장을 하기 때문에 요 단계대로 하는 거고, 이 단계가 우리가 보험 청구하거나 아니면 심평원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치주 소파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안 했다라고 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치주 소파 이상의 단계를 할 때는 무조건 전처치라는 게 필요해요. 그 전처치가 보통은 스케일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고,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정상 잇몸은 이렇게 치아 뿌리나 아니면 잇몸이 건강한 상태, 아니면 약간 염증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초기 치주염, 아니면 중등도 치주염, 그 다음에 심도 치주염이라고 해요. 초기나 중등도에서는 치근 활텍이나 치주 소파술을 통해서 이 까맣게 보이는 치석이나 아니면 노랗게 보이는 연상치석,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근데 간혹 이렇게 뿌리 밑에 쪽까지 이렇게 검은색 치석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치아의 동요도도 심해요. 치아가 막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빼거나 치료를 해볼 수 있겠죠. 누구는 빼긴 싫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빼지 않을 거면 우리가 치은 절제를 좀 하자라고 해서 이 잇몸을 우리 정상 조직의 잇몸의 두께로 잘라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치은 절제 술이고, 또 이걸 다른 용어로 하면 치은 판막 소파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잇몸을 열어서 소파를 하고 다시 닫는다. 그래서 이거는 치주 수술에 속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과정들이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이것들을 통칭을 해서 우리가 잇몸 치료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스케일링도 잇몸 치료의 한 종류인 거예요. 그렇죠. 가장 기본은 스케일링인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링은 뭐 팁을 드리자면, 어떤 분들이 1년에 한 번만 스케일링 보험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건강하신 분들 아니면 별 이유 없이 나는 스케일링을 받고 싶어, 이런 분들이 과거에는 비보험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셨어야 돼요. 비보험이라고 하면 공단에서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100%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거를 보험 항목으로 묶어 놓으면서, 건강한 치아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노후 관리를 위해서 나라에서 건강하신 분들도 보험을 적용시켜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게 연 1회에 해당하는 치석 제거 술이에요. 근데 우리가 잇몸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에는 이건 질환으로 연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원래 그 전에도 되던 부분 치석 제거 술이라든지 아니면 치근 활텍술, 이런 걸 통해서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1년에 한 번만 스케일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내가 초건강한 잇몸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일부 치은염, 치주염이 동반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은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받을 수 있는 적용 범위가 많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잇몸 치료가 되게 중요한데,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치과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안 해준대요? 근데 저도 이제 풍문으로 들었어요. 잇몸 치료는 시간 대비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이 보험 진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봐주려고 하는 치과들이 있다. 일례로 우리 뭐 피부과 가면 미용 성형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데, 보험 진료는 대학병원은 가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치과에서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치과에서 뭐 잇몸 치료하고 이런 건 보통 2만 원 정도 내시거든요. 2만 원에서 3만 원? 그걸 저희 병원은 한 2번 정도 하시니까. 근데 뭐 환자분들한테 필요한 치료라고 보고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왜 다니던 치과에서 안 하고 우리 치과에 와서 잇몸 치료를 해달라고 하시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저희가 왜 그럴까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뭔가
내가 잇몸 치료도 너무 열심히 하고 환자분들의 잇몸이 너무 좋아져서 오래 치아를 잘 쓰시면 좀 밥벌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설마 그럴 일은 아니겠죠? 설마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당장에 내가 이 잇몸 치료를 하는 게 환자분도 뭐 불편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나도 몸이 힘들고 손이 아프고 하니까 안 하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원장님은 해달라면 해주시죠? 잇몸 치료. 그쵸.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 잇몸치료 제발 받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약 잡아드릴 테니까 잇몸치료 꼭 오셔서 받으셔라 라고 하고 사실 그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이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치과와 치과 의사의 역할이잖아요. 저희 같이 일하는 치위생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잇몸이 있는데 그건 지나치고 고가의 진료만 한다? 그거는 뭐 치과 의사의 윤리적인 상황에 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치료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이에요. 치과마다. 어떤 치과는 정말 스케일링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핸드 스케일러, 그러니까 수기구를 이용을 해서 잇몸 치료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잇몸 안쪽에 있는 치석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치석이 까만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사실 진짜 제거가 잘 안 돼요. 스케일러를 막 대고 막 지져야 되는데 환자분들은 아파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취를 해놓은 상태에서 치석을 제거합니다. 근데 이거 제거할 때 이제 기구가 그 아까 뚱뚱한 스케일러만 되면 닿는 데가 있고 안 닿는 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수기구를 이용을 하면 좋은데 수기구가 이렇게 치아 면마다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구부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다 긁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가다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하는 게 손도 굉장히 아프고 그다음에 환자분들도 아파하시고 그래서 마취를 세게 해야죠. 아무튼 그런 힘든 작업들을 하는데 수기구의 장점은 제가 이거를 대고 환자분 치아에 긁었을 때 덜컹덜컹 거리는 느낌이 점점 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치아 표면은 깨끗해야 치석이 안 붙고 앞으로의 이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데 초음파 스케일러는 스스로 진동이 있기 때문에 이 텍타일 센스를 느끼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손 감각을 느끼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수기구를 이용을 해서 치아 표면을 긁어내면 아 여기에 치석이 좀 더 있나? 라는 느낌을 막 받을 수 있고 거기를 조금 더 긁어냄으로써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다 제거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잇몸을 절개를 하고 열어서 그 작은 티끌 하나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제거해도 이 치아의 수명이 1년 늘어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거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잇몸 열고 그다음에 수기구를 긁어내고 그렇게 해서 안 보이는 것들을 보게 하고 제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잇몸 치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잇몸 치료 케이스 한번 보실 건데 이분은 나이가 37세예요. 근데 치과 가는 게 좀 공포심이 있으셔가지고 못 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잇몸 안쪽에 치석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보시면 치아 표면에 뭔가 티끌처럼 남아있는 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아, 볼록 튀어나와. 네, 엄청 보이시죠? 여기도 여기도.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치아의 면에 이렇게 치석들이 이것도 다 치석이에요. 엄청 달라붙어 있죠. 잇몸 상태를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잇몸은 여기까지 있지만 아까 제가 동그라미 쳤던 치석들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고 또 그러니까 이 안쪽 깊숙이에 치석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확대해서 한번 찍었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치석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치석이에요. 그러니까 치아 표면이 이렇게 한 면처럼 매끈해야 되는데 이 사이엔 다 치석이 껴있는 거예요. 굉장히 치석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으신 경우 한 거의 10년을 뭐 치과를 못 갔다 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보면은 자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잇몸이 빨갛게 부어 있고 피가 난다. 그리고 염증 반응 때문에 안에서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의 결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분 뭐 충치 치료도 하고 결국 치료를 다 했습니다. 깨끗하게 좀 치아를 바꿔드렸어요. 비교를 해보면 이게 스케일링과 일반 잇몸 치료 후고요. 이게 전이에요. 잇몸의 색깔이나 모양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부어있고 빨간 것들이 분홍색 잇몸으로 바뀌죠. 그리고 여기 안쪽에 고름이 나왔던 이 부분들 깨끗하게 바뀌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시고 이런 데도 고름이 나오고 있는데 없어졌죠. 빨갛게 부어있었던 잇몸들이 다 부어있는 거거든요. 깔끔하게 됐죠. 사실은 정상 잇몸이어서 이렇게 보여야 될 부분이 부어있어서 가려져 있던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링하고 잇몸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거는 착각이다.
결국에는 부어있는 게 정상화되면서 나의 취약한 부분이 그냥 노출된 것일 뿐이다. 자, 이분 하나 더 볼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깨끗해졌어요. 근데 한 군데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엑스레이 찍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큰 거에는 나오고 작은 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도 여러 개를 찍고 각도를 바꿔서 찍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치료했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뿌리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긁어낸다고 긁어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잇몸을 이만큼 절개를 하고 수기구를 뒤에 넣어서 치료를 했고요. 마지막에는 저희가 엑스레이 다시 찍어서 깨끗하게 된 거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봉합을 했죠. 2번 정도 봉합한 걸로 잘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잇몸을 유지하고 계신다. 이분 같은 경우에 정말 모든 것을 다 한 그런 케이스예요. 이분이 젊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더 열심히 하려고 했고 이렇게 했을 때 치아를 몇 년이라도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다. 엑스레이 보이는 티끌 하나가 이 치아의 수명에 저는 저 정도 되면 한 5년은 늘렸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료를 좀 해드렸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잇몸 치료를 이렇게 해놨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발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양치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잇몸이 이렇게 어쨌든 건강하게 회복이 됐을 때는 우리가 구강 관리하는 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대체로 양치질을 어디서 배운 적이 잘 없어요. 근데 해외에서는 양치질이 초등학교나 뭐 이렇게 정규 교과 과정 내에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은 뭐 제가 초등학교 교과 과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살면서 양치질 이렇게 해야 돼 배운 게 치대에 들어가고 나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냥 넌지시 닦아야 돼 라고만 하지만 이걸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는 가르쳐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치과에서 그리고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참고하시면 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 저희도 이제 잇몸 치료 끝나신 분들 아니면 잇몸 관리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특별히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치하는 법부터 일단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걸 일주일 동안 양치하고 오세요 했을 때 그게 양치가 잘 되고 계신지도 확인을 해드리고 그리고 잘 되시면 한 달로 늘려서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양치 관리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봐드리고 케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하는 치과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만 잘 된다면 사실 잇몸 치료를 한 게 당장에 뭐 매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단계별의 어떤 잇몸 치료가 스케일링만으로도 유지될 수 있게끔 근데 그 스케일링이 1년에 한 번 그냥 달랑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1년에 한 번 혹은 2번 더 많이 하면 사실 더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문가의 관리를 받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빡빡 긁어내는 그리고 피 많이 나는 그런 술식은 안 하셔도 유지할 수 있게끔 해드리니까 한번 잇몸 치료 받아보시고 치아 노후 대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잇몸 치료의 목적이 집에서만 관리해도 괜찮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겠네요. 아니죠. 저도 치과 의사지만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받고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뭐 루노스나 양치하는 거 이런 것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양치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100% 깨끗한 면을 매일 만들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그런다 하더라도 치아 표면에 미세하게 생기는 세균 막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막 위에는 다시 균주나 아니면 음식물 찌꺼기들이 달라붙어서 침에서 분비되는 석회 물질들, 즉 칼슘, 인 이런 것들과 함께 굳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 치료의 최종적인 목적은 치과를 안 오게 하기 위함은 아니고 우리가 치과에 왔을 때 간단한 치석 제거로만도 구강 건강 관리를 최대한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고 그럼 구강 건강 관리를 왜 하느냐? 이거는 우리의 수명을 늘려나가는 작업인 거예요. 우리가 수명은 늘어나는데 80세 돼서 고기도 못 먹고 맛있는 걸 못 먹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슬퍼요. 내가 짱짱한 치아를 가지고 잘 씹어 먹고 했을 때 나는 80세,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게 결국 치과의 역할이고 구강 관리의 역할이고 그 역할에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고 저희는 도와드릴 뿐인 거예요. 주치 선생님과 함께 치아 건강 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물론 처음 허들은 높을 수 있어요. 처음엔 좀 불편하고 아플 수 있지만 그 고비를 넘어가면 그 이후에 매년은 좀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